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받은 자료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문논술의 모든 것이라는 자료입니다. 27학년도의 자료니까 요거 이제 리뉴얼한 자료고요. 계속 이게 리뉴얼 됩니다. 자, 계속 리뉴얼 된다는 뜻은 뭐죠? 계속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언제 리뉴얼 될까요? 1월 전에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치겠죠, 학생들? 그럼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또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6평 치고. 그죠? 자, 그때가 끝입니다. 그 뒤로는 설모가 없습니다. 들으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딱 3번 설명에 들으시면 되고요. 27학년도 1차입니다. 자, 요 자료들을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대입을 준비할 때 흔히 나타내는 7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 필요 없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에 들으시고 논술 준비 필요 없겠다 싶으면 그냥 곧장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죠. 그리고 인문 논술에 대한 변화된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과 많은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왜 논술 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 붙을 수 있냐? 자, 그리고 왜 바뀌어 논술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잘 들으시고 7번은 광고니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대입 논술 준비할 때 첫 번째, 입시를 잘 모르지만 다 알고 있다고 착각들 합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 자, 고3 학생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귀동냥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를 겪어보진 않았죠. 왜? 아직 고3이 처음이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귀동냥 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들 하십니다. 근데 겪어보고 자제분이 재수하는 순간 입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입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손해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전에 그냥 제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지금까지 누리던 거 그대로 누리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던 운동 계속 하고, 그러면서 고3들이 입시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전에 무서움이 있는데 N수생의 무서움을 전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자제분들이 N수생이 되면 강해집니다. 엄청 강해집니다. 만들 필요는 없죠, 일부러. 다음, 모의고사 성적표를 전혀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생기부를 너무 과신합니다. 보통 상담을 해보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생기부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기부를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보고, 이 정도면 어디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한번 봐달래요. 자세히 봐달래요. 보나 마나 합니다. 그래도 자세히 봐달래요. 거기 어떤 한 문구에 딱 꽂혀서 그 문구 못 보셨냐고 그래요. 어머니, 그 문구는 학생들 다 써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3.5등급이면 3.5등급의 생기부일 뿐입니다. 2.5등급이면 2.5등급의 생기부일 뿐이에요. 차이가 안 나요. 그 학생이 자사고냐 아니고냐만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논술은 시험 직전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플랜 A, B, C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게 제일 속된 말로 골 때립니다. 7번, 플랜 A, B, C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시나요? 건강검진센터가 제일 붐빌 때가 언제죠? 11월, 12월입니다. 해를 넘기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1월,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생 자제분들이 언제 학생들의 성적 평가 그리고 진단 언제쯤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2월입니다. 12월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11월에 친 거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고3들의 진단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12월에. 그래서 12월에 각종 컨설팅 다니면서 진단 받아보시는 걸 권유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검진을 왜 하십니까? 큰 병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의 진단 평가를 왜 할까요? 큰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 정말 안타까운 것은
9월 되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때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이렇게 해도 갈 수 없고 저렇게 해도 갈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시면 플랜 A, B, C를 짤 수 있습니다. 자, 논술 준비가 필요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있죠. 정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 지원 희망대학과 학과에. 자, 그럼 이제 보통 인서울이라고 치면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 거기를 따지면 숙대까지입니다. 그럼 정시 합격하려고 하면 수능이 몇 등급? 1등급, 2등급까지죠. 자, 그리고 지원 학과에 교과 전형 합격이 가능하다? 숙대가 2등급 안에 들죠. 자, 그리고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과로 1, 2등급, 일반고 기준, 그리고 정시로 1, 2등급 안에 들면 논술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자, 정시로 합격 가능한 학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98.7입니다. 100분이. 그러니까 상위 2% 안에 들어야 됩니다. 연대, 고대가 상위 3%, 성균관대 상위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찍을 필요 없습니다. 자료집에 있습니다. 자료집에 있고요.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의대는 1% 안에, 서울대는 2% 안에 100분위가, 연대, 고대는 3%, 서강대, 성균관대가 4%, 한양대, 중앙대가 5%에서 6% 안에. 그래서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가 7, 8%. 그리고 이름 들어본 마지막 건동, 홍숙 15개 라인 안에 들려면 1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정시로 2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시 추정 가능치입니다. 합격 가능하려면 중경외시를 가려고 하면 평균 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국어가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수학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탐구가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근데 요거 보고 333이 되는 순간 평균 3등급이니까 국숭세단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학년 모의고사 11월 달에 받은 성적표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 성적표에 영어 빼고 국수탐이 평균 2등급인지 3등급인지를 확인하시면 갈 수 있는 학교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2학년 성적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아직 고3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고3이 돼도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6평 이후 성적이 진짜 성적이 됩니다. 자, 이제 주요 15개 대학을 정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시 누적 100분이 10%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27학년도는 수험생 수 증가죠. 그래서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교과로 합격한다. 그럼 연세대부터 있죠. 자, 교과 전형을 합격하려면 성신여대 합격하려면 2.3이 돼야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자, 2.3이면 반에서 몇 등이죠? 자, 25명이 한 반에 있습니다. 보통 4% 안에 들면 1등급이죠. 그럼 얘 한 명입니다. 한 명. 11% 안에 들면요. 그럼 2등급이죠. 그럼 몇 명입니까? 2명에서 3명 사이죠. 그럼 이제 누적되면 이렇게 됩니다. 누적되면. 그러면 1등급은 한 명이고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자, 1등급이 한 명이면 걔가 보통 반에서 1.5에서 1.8 이렇게 될 겁니다. 전교권에 있으면 1.1에서 1.3일 겁니다. 자, 그럼 반의 1등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거는 경희대를 갑니다. 교과로 가려면. 자, 그리고 이제 반의 2등을 하면요. 2.1에서 2.3이 되면 요게 반의 2등입니다. 그리고 2.6에서 2.9등급이 나오면 얘는 반의 3등이에요. 자, 반의 2등 해야 어디 갑니까? 성신여대 갑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는 이런 선택을 안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홍익대도 교과 전형으로 2.6입니다. 성신여대 2.37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균관대 1.83이고 숙명여대가 2.2등급입니다. 반에 2등급 하면 숙대, 성신여대 갑니다. 자,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경희대 2.5등급 되면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 3.3등급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에 2등이라고 했죠. 학종 2.5면 숙명여대면 이제 반에서 3등에서 4등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암울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고 기준 3.5등급을 넘어가면 일단 인서울, 교과나 학종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내신 3.7등급이면 누적 점유율이 인문계가 44%입니다. 자, 44%라는 뜻은 뭐죠?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인 학생은 그냥 중간이에요, 중간. 어머니들 오시면 6등급 내신 등급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는 사실상 꼴찌입니다. 6등급은 꼴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9등급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8등급은요, 혼자서 라이드 하죠, 오토바이 타고. 7등급은 마지막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등급이 꼴입니다, 꼴. 3등급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등급은 되게 잘한 등급이 아닙니다. 자, 그게 학생부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내신 영향력이 상승하는데 N수생은 3학년 2학기 내신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학종으로 갈 경우에 불리합니다. 내신으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N수생들은 주로 논술 전형과 그리고 정시 전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종 합격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내신이 포함되기 때문에 3.2등급이 평균이다. 그러면 그 3.2가 무엇을 말하냐면 일반고는 3.2 안에 들어야 되고요. 즉 2등급대에 있어야 되고요. 자사고나 그리고 외고가 4등급대에 있기 때문에 3.2라는 평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원하는 대학의 정시 지원이 가능한 성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나 종합 진영이 지원 가능한 내신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판단하기 제일 좋은 건 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신과 학종은요, 교과나 학종은 그냥 학교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학교에서 지금 2학년 담임한테 가서요,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정도 점수가 생기부가 되면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그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갔는지,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 특별한 케이스 빼고요. 뭐 5등급도 한양대 갔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 5등급이 한양대 갔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내세우겠죠. 5등급도 우리 학교에서는 갔어. 이렇게. 근데 5등급이 한양대 갈 수 있나요? 학종으로? 얘는 왜 그럼 내세울까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자,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뉴스에 나옵니까? 사람이 개를 물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죠?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평균의 범주, 표준 정규 분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특이값을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서, 그 소속 고등학교에서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같은 점수대 애들은 어디 제일 많이 갔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합니다. 다음 이제 수능 점수는요, 모의고사 점수는 이제 이런 거는 데이터 찾아보면 되죠? 대학 어디가에 그냥 넣어보시면 그냥 다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정시로 어떤 학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조차도 귀찮고 불편하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로 문의하시면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할까요? 하는 건데요. 실제 이제 고3 N수생들의 상담 내용인데요.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다들 논술 준비는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언제? 내신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뒤로 미룹니다. 지불 유예하는 거죠. 지불 유예하다 보면 나중에는 카드값이 왕창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큰 이렇게 준비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악한 상황이 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옵니다. 자, 보통 이렇게 6월 모평 보고 결정을 한답니다. 여름방학 때 잠깐 준비해도 된다며, 이렇게 파이널만 들어도 된다는데, 자, 수능할까요? 논술할까요? 자, 첫 번째, 논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내신, 일반고 내신 2.4등급 이내, 2.5등급부터는 하는 게 낫습니다. 통계상 하는 게 낫습니다. 특목 자사고는 3등급까지, 4등급부터는 논술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수능은 수학이 2등급이고 나머지 1등급이면 원하는 대학 다 갑니다. 자, 이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일반고 내신 3, 4, 5, 6등급, 그리고 자사고 4, 5, 6등급.
그리고 국수탐, 수능 중에서, 모의 수능 중에서 국수탐 중에 한 과목이라도 4등급 뜨는 경우, 그 다음 검정고시, 그리고 정시 인서울 점수가 안 되는 여학생. 왜 여학생이라고 꼬집었을까요? 여대 6개가 논술을 다 봅니다. 수능 체제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서울 대학 할 수 있는. 자, 근데 지금 7, 8, 9등급은 빼놨죠. 왜 빼놨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내신 7, 8, 9등급은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정시로 가든가. 근데 내신 7, 8, 9등급이 정시로 좋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논술 100% 전형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논술 100% 전형인데, 그러면 수능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이 있을까요? 몇 개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가톨릭대가 논술 100%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올해 논술 100%로 바뀌었습니다. 자, 수능 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가톨릭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냥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붙을 정도 수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사회 탐구에 있는 거 그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내신 7등급, 수능 7등급을 논술에 붙일 수 있는 것은 가톨릭대가 있어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논술 문제 대학들 중에서 제일 쉬운 대학입니다. 뭐 가톨릭대에서 저한테 소송 걸 수는 있지만 안 그러주길 바라면서 실제 내신 7등급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국어 7등급도 붙였습니다. 자, 국어를 보통 우리말이니까 보통 우리말을 아는 정도면 국어 5등급이 평균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자제분들이 다 5등급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국어가 7등급이 나왔다. 무슨 뜻일까요? 맞춤법이 틀린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겁니다. 국어 6등급은요, 그냥 찍으면 6등급 나옵니다. 7등급은 맞춤법 틀린 애들이 7등급 나옵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9등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어 9등급은. 네. 자, 그리고 시기별 논술 고민인데요. 요거 우리 이제 고3 된 자제분들이 겪게 될 그대로 현실입니다. 1월 달에, 3월 달에, 9월, 그리고 6월, 9월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고민하는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1월 정오군인데요. 1월 달 되면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 올인파가 생깁니다. 대신은 이미 물 건너갔고 어떻게든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남학생들 중에서는 머리를 빡빡 깎고 기숙학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2학년 초부터 내신은 완전히 버리고 정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또는 내신 없는 논술 전형 학교 좀 알려달라. 이게 학생들의 질문입니다. 자, 이제 3월 되면요. 6편까지 버텨봅니다. 아직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여대가 싫어요. 이러면서 이 학생들이 여대를 되게 싫어합니다. 자, 이제 여학생들이 여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여학생들이 이제 상담 옵니다. 저 경기, 여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이렇게 상담 옵니다. 오면 이제 내신 4등급이에요. 어쩌면 이제 재수 없으면 내신 5등급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인서울 대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찍어줍니다. 숙대. 이렇게 찍어줍니다. 숙대. 여기 가면 돼. 이렇게 성신여대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쌤, 저는 숙명여중, 숙명여고 나왔어요. 숙명여대는 가기 싫어요.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런 말 하죠. 너 여기 안 가면 내년에 여자 기숙학원에 가게 된다. 자, 그게 현실이에요. 진선여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3월 학평성 이제 여기서 주변에 아무도 논술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제 3월달 되면요 상담합니다. 담임들이 학생들 오라고 해서 이제 내신 성적 조금만 올리면 학종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신 성적을 조금만 올리면 이런 뜻이에요. 내신 성적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1학기 때 정해지면요 그대로 갑니다. 올라가는 애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들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뭐 애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분위기는 논술하는 애들이 없어요. 강남은 좀 괜찮습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변두리로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다들 눈치만 봅니다. 눈치만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논술하는 애들이 없는데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고 막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3월 학평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논술 해야 될까요? 담임선생님은 여대 논술 준비하라는데 여대는 가기 싫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6평 보고 나면요.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온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안 오르면서 정시가 힘들 것 같은데 논술 중점을 돌리는 게 나을까요? 작년에 수능 체제를 못 맞췄고 못 썼는데 예비도 못 받았다. 정시 공부랑 병행해서 논술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못 썼다. 올해 논술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작년 참고로 수능이 5, 4, 2, 3, 3이에요. 자, 무슨 뜻이죠? 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이미 국어와 수학이 5, 4등급이에요. 5와 4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난 거죠. 여기는 인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도 대학을 못 갑니다.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은 항상 이런 착각이에요. 그럼 얘가 그 앞에 3월 달에는 성적이 어땠을까요?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정시 성적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다들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6평 정도, 이제 6평 치고 큰일 납니다, 아이들. 자, 불안호소요. 아, 불안한데 이제부터 논술 해야 되나요? 이때부터 학원 문의가 많습니다. 자책형, 정시는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설명회 듣고 가시면 댁에 있는 아드님들한테 또, 야, 너 논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남자는 정시지. 자, 그리고 6평 치고, 정시는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요, 논술 학원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여학생입니다. 남학생 잘 없습니다. 수업 듣는 애들의 80%가 여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들 언제 오느냐? 9평 치고 와요. 11월 달 되면 바글바글합니다. 남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해요. 자, 이제 6월 때 이제 상담 들어옵니다. 내신 5등급이고 완전 정시였는데 국수 탐탐탐이 22332가 나왔다. 불안한 마음에 논술을 시작하려고 한다. 논술에 시간 많이 쏟지는 못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2312입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술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요거. 자, 평균 2등급이에요. 그럼 어디 가죠? 정시로 중경외시. 자, 이제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 같은 경우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 평균 2등급이 나오면 얘는 수학도 2등급이고 국어도 2등급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한두 문제 더 맞추면 등급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정시를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정도 점수 되면 지금 어디 체제가 될까요? 고려대 체제가 됩니다. 자, 고려대 체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9평을 치고 점수가 이대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수시원서 접수를 합니다. 고대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대, 서강대 이렇게 쭉 걸어 놓습니다. 중앙대까지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논술 준비를 언제 하느냐? 그냥 수능 치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점수가 나오면 차라리 정시에 올인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고려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달 준비를 해야 돼요. 딱 한 달. 한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냐면 요 정도 점수 되면 애들이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럼 가리키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럼 요때 얘네들한테 추론 방법만 좀 가르쳐 준비합니다. 연역법, 균합법, 유비추론, 인과추론, 가설추론 정도를 가르쳐주면 고려대 논술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만 딱 4번 가르쳐 주면요. 수업 딱 4번 해보면 알아듣는 애들은 요걸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들으면 됩니다. 9월 달 모의고사 점수 쳐보고 이 정도 점수 나오겠다. 그럼 고려대 논술을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연대는요, 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없어요. 요 정도 점수로는 연대가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대가 수능 전에 논술을 치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를 상당 기간 해야 돼요. 고대 논술과 연대 논술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디가 높을까요? 연대가 훨씬 높습니다. 수능 체제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학생들한테 수능 능력, 수학 능력을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고 추론 문제도 들어가고 통계 자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의 그냥 최종판입니다. 그러면 누가 준비를 하느냐? 얘네가 아닌 3333등급 애들이 준비합니다. 국숭세단 애들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연대 가는 전략을 세웁니다. 걔네들은 논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정도 점수 애들은 논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하느냐? 그냥 구모 치고 그때 해도 됩니다. 자, 단서는 뭐죠? 수학이 2등급. 그 말은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국어가 2등급, 이미 문해력, 독해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애들은 금방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자, 이제 작년에, 요 이제 8월 달입니다. 이제 벌써 8월 달이 되면요. 작년에 수능을 망쳐서 독학 재수를 선택했던 재수생이다. 9평까지 얼마 안 남았다. 저한테 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6평 때 보고 성적이 답이 없으면 그냥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때까지도 뭐 하느냐? 논술에 녹화하고 있어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자, 그런데 논술은 대비해 본 적도 없다. 논술 대비 1도 하지 않은 제가 논술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할 수 있을까 여쭤본다. 자, 6평이 얼마요? 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전부 5등급이에요. 그런데 논술로 근동홍숙 라인을 가고 싶대요. 이걸 망상장애라고 합니다. 근동홍숙이 이걸 뽑을까요? 체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망상장애인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수능 체제 없는 대학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2학년 11월에 친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보세요. 거기에 국어, 수학 중에 4등급이 하나라도 있다. 그럼 그냥 논술 하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3333이다. 연대 노리고 논술 준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학이 3등급이라는 것은 연대 수리 논술을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어가 2고 수학이 2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정시로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망가지면 플랜 B로 논술을 선택합니다. 플랜 A로는 정시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원서 접수를 해요. 올해는 이제 9월 7일 날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9월 7일은 무슨 의미냐면 구모를 치고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9월이 되면요. 구모를 보통 애들이 잘 치나요? 보통 망칩니다. 자, 망치고 나면 이제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때 9월인데 많이 늦나요? 이과인데 문과 논술을 해도 되나요? 학종 교과가 불가능해서 논술을 해야 되겠다. 자, 9월이면 원서를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 9월 달에 논술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성적이 좋아서, 정시 성적이 좋아서 플랜 B로 가는 사람은 되는데 논술이 플랜 A가 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논술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늦은 건가요? 질문이 이렇다는 뜻은 본인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늦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중 한 군데 준비하고 싶다. 늦은 것 같다. 그리고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 만약 준비하게 되면. 만약이란 단서를 달았어요. 아직도 준비하기는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부정, 현실 회피형입니다. 자, 이제 자연계 재수생이다. 수학 선택 과목을 기하로 선택한지라. 미적분의 배경 지식이 없어서 수리 논술 준비가 힘들어 보인다. 자연계 수리 논술은 미적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적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힘든 겁니다. 자연계는 힘든 거니까 문과 논술 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모험적이라도 인문 논술에 지원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일주일에 3-4시간 정도 투자하는 과정 안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효율적일까? 묻습니다. 제 답은 뭘까요?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라. 왜요? 앞에 있잖아요. 뭐요? 최근 모험적이라도. 모험심이 강한 애죠, 얘는. 인문 논술을 탐구해보겠다는 거죠. 탐구만 하는 겁니다. 합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유는요. 논술 문제는, 인문계 논술 문제는 사회 탐구가 출제 범위입니다. 사탐이 출제 범위입니다. 사탐 9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은 딸랑 2개를 하는데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을 할 경우에 사탐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용어를 몰라요. 그 단어가 나오면 그런 용어를 몰라서 최적화된 그 단어를, 적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합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장 큰 착각이 논술은 글쓰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논술은 글쓰기 아닙니다.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답형 논술이고 정답형 논술이면 사회탐구 교과 내용에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계 학생들은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과 학생들 중에서. 물론 이런 케이스는 있었어요. 고대 논술 예비 1번 받은 케이스인데요. 자연계 학생입니다. 이과 학생입니다. 논술 1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원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치고 왔어요. 이틀 준비합니다. 첫째 날은 제 눈앞이 캄캄했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고려 논술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문제풀이 방법, 2번 문제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을 하루 종일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와서 2번 방법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밤에 가는데 쌤 잘 치고 올게요 그랬어요. 자, 근데 예비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 국어가 1등급, 수학이 1등급이에요. 자, 그 정도 되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면요, 알아듣질 못해요, 잘. 그래서, 그냥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논술 도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사탐을 했다면 해볼만 합니다. 사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단시간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고2 때 컨설팅 해주신 분이랑 고3 초반에 학교에서 성적을 조금만 올리면 학종으로 성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내신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극초반이다. 4등급 극초반은 처음 들어봐요. 1등급 극초반은 들어봐도 못해도 경희대는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디 가죠 이거? 요 밑에 나와 있잖아. 성신여대, 성신여대. 그럼 누가 뻥을 쳤을까요? 이 학교생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사고냐? 아니래요. 일반고예요. 목동 일반고. 이건 학교생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문제 있는 사람 누구죠? 저 새끼예요, 저 새끼. 고2 때 컨설팅 해준 놈이에요. 이거 문제 있죠? 이거 문제 있어요. 물론 성균관대, 성신여대 성자는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건 아주 우주 상향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학생이 펑펑 울어요. 학교 생활 너무 열심히 했고 생기부 열심히 했었고 근데 내신은 4등급이고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전환을 해야 될까요? 솔직한 말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내신은 결판이 나죠. 더 이상 안 바뀝니다. 굳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용선들 바뀌지 않는데 계속 용습니다. 자, 그럼 이제 1학년 때 내신이 결정되고 나면요. 2학년 때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설명회를 듣고 있는 2학년 올라가는 학부형이라면 애를 뭘 시켜야 될까요? 내신은 이미 2등급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능 체제를 맞추고 정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학년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신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빨리 정리를 하시고 2등급 바깥이다 그러면 3등급 되다 그러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럼 뭘 한다? 그냥 정시 준비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플랜 A, 정시. 플랜 B, 논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안 되는 애도 있잖아요. 국어 4등급, 수학 5등급이면 정시로 준비하면 애가 어디 가나요? 그렇죠. 저기 천안에 갑니다. 천안에 있는 대학 갑니다. 애 보내놓으면 아침에 오전에 보내놓으면 오후에 입에 호두과자 물고 옵니다. 그러니 4등급 5등급이면 그냥 플랜 A로 뭘 잡아야 돼요? 논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플랜 A. 그래서 사람에 따라 플랜 A, B, C가 바뀌니까 그 플랜을 과감하게 못 짜시겠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짜드립니다. 그냥. 인생 설계해드립니다. 확실하게 설계해드립니다. 애 앉혀놓고 현실 감각 있게 해드립니다. 애들이 현실 감각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3주 정원이에요. 수능이 이제 코앞에 옵니다. 코앞에 오면 수능해요, 논술해요. 수능하고 있으니 논술이 보이고 논술하고 있으니 수능이 보이고 큰일 난 거죠. 어머님들 많이 겪었잖아요. 결혼하기 3주 전에 이 남자랑 결혼해, 전 남친이랑 결혼해, 이 결혼 포기해. 자, 이렇게 갈등의 연속이죠. 자, 이제 정시판대 20일 남았다. 공부해도 안 오르고 그냥 유지다. 쭉 유지다. 4, 3, 3, 1, 1. 자, 낮은 학기로 논술을 써봤다. 자, 수능 전 바뀌는 건 수능 성적이니 공부하자.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수능 공부가 그저 시간 낭비 같고 해도 안 오르고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미친 듯이 공부해도 자꾸 논술이 아른거리고 정신은 개판이고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 자제분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먼저 잡아드려야 됩니다. 우리 애한테 중심을 탁 잡아서 이렇게 해라고 끌고 나가도 될까 말까입니다. 애한테 맡겨놓으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알아서 할 것 같지만 나중에 어머니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질문들이 전부 다 기성전 논술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논술 제대로 준비 안 합니다. 그래서 논술이 쓸만합니다. 할만합니다. 이유는요. 전부 논술에 응시합니다. 전부 논술에 응시하는데 그런데 준비는 1도 안 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이깁니다. 이게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자, 논술 준비를 가장 하지 않는 이유는 경쟁률 때문에 그래요. 교과나 종합보다 경쟁률이 높아서 노또로 인식되는 겁니다. 자, 이게 경희대 한번 보세요. 교과 경쟁률은 9대 1이고요. 종합전형은 18대 1, 논술은 96대 1, 성대 10대 1, 교과, 학종은 26대 1, 20대 1, 논술은 100대 1이죠. 근데 이제 뽑는 인원수는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논술에도 뽑는 인원수는 별 차이 안 나는데, 자, 그럼 이제 인원수 이렇게 보면 교과는 평균적으로 10대 1, 종합은 20대 1, 논술은 100대 1이죠. 논술 100대 1이니까 이게 쉬운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 노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노또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논술 시험을 뭘 대하듯이 하면 될까요? 교과 전형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우리 교과 내신 몇 번 보죠? 10번의 시험을 봅니다. 10번의 시험 볼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조바심 내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계속 라이딩하고 체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듯이 논술을 교과 전형 대하듯이 하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노또로 취급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100대 1 저거 통과할까? 그때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요. 100대 1에서 20대 1, 10대 1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학종이나 교과 전형만큼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달 먼저 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논술 수업을 1월에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언제 학원에 제일 많이 올까요? 7월에 제일 많이 옵니다. 7월에 오면 뭐 하고 있을까요? 이미 기본과정 다 끝났어요. 이제는 대학별 파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7월입니다. 그럼 7월 달에 학생들이 왔을 때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애가 없어요. 정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데 앞에 기초과정 없이 문제풀이만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7월 달에 학원 와서 쩔쩔쩔쩔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 8월 달에 결심을 해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아, 이거 논술보다는 정시가 나의 길인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만두고 구평 준비하러 갑니다. 구평 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 망했어. 그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1월 달에 스타트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조금씩 앞에 시간을 투자해 놓으면 뒤에 가서 편안합니다. 자, 늦어도 3월 달에는 스타트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7월이 되면 이미 늦습니다.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하루 이틀 준비해서 가겠다는 건 운전면허도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면허를 땄습니다. 사고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쟁률 비교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종이나 수능 준비가 논술보다 더 쉬운가의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좀 귀에 거슬릴 수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참고. 자, 일반고예요. 일반고는 학종으로 지원하는 사람 그리고 합격률을 비교하면 2%예요. 2%.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상위 15개 대학, 상위 15개 대학을 합격하는 애들은 2%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합격하는 애는 1.7%예요. 그러니까 건동 홍수록, 자, 건국대 이상 가는 애들은 1.7%다고요. 이제 자사고는요, 8.9%고 13%죠. 외고는 23%고 12%. 과고 70%, 그 다음 25%예요. 그럼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일반고는 자사고는 학종과 수능 중에 어떤 게 경쟁력이 있다? 수능이 경쟁력이 있다. 외고는요? 학종. 그리고 과고는요? 학종. 일반고는 어디에 경쟁력이 있다? 아무데도 경쟁력이 없다. 그냥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2등급이 아니다. 2.5등급 넘어간다. 내신. 그러면 빨리 논술 준비하시고. 그리고 수능도 2.5등급 넘어간다. 그러면 논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고는 전체 상위의 5%밖에 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자, 논술 경쟁력 분석인데요. 자, 요거 이제 재밌는 사실. 요게 연세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홍익대는 수능 이전에 시험 보는 대학들이죠. 경쟁률 보면 어때요? 50대 1이 안 돼요. 30대 1 이렇게 되죠. 여기 넘어가면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은 이제 100대 1이 넘어가죠. 그래서 논술 시험을 언제 보라?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을 노리고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게 더 붙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어요. 다음에 요거 실질 경쟁률인데요. 자, 건국대 최초 경쟁률 경영학과입니다. 40대 1이지만 수능 최저 충족하면 25대 1이 됩니다. 경희대 100대 1이지만 수능 최저 맞추면 47대 1이 되고요. 절반씩 깎아먹고요. 그리고 서강대는 100대 1이 34대 1이 되니까 36% 정도가 충족하는 겁니다. 자, 숭실대는 그냥 절반이 떨어먹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경쟁률은 달라집니다. 한국 외대 보세요. 68대 1이지만 18대 1이 됩니다. 그래서 18대 1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학종 경쟁률이고요. 7대 1 그러면 이거는 교과 경쟁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건 뭐다? 수능이다. 수능 체제를 맞춰라. 그러면 수능을 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수능 체제를 보면 국, 수, 영, 탐이 있는데요. 탐구는 잘한 거 한 개만 반영합니다. 성균관대는 작년에 탐 두 개를 다 반영해줬지만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평균 냅니다. 평균. 자, 그럼 국수영 탐이 있으면 이 중에서 건국대다 경희대다 그럼 2합 5입니다. 두 개만 5등급이 나오면 됩니다. 합쳐서. 자, 우리 수학은 이미 망했으니까 5등급이라고 합시다. 사실 망했잖아요. 자, 인문계가 원래 그래요. 자, 다음 국어는요. 우리말이지만 안타깝게 4등급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영어는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2등급 나옵니다. 그죠? 탐구 점수 잘 안 나오지만 3등급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중에 하나라도 4등급이면 그냥 논술을 하는 게 낫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 논술 합격률 분석인데요. 이것도 좀 불편한데 연세대 일반고 자공고 합격률이 46%, 자사고는 18.9%입니다. 논술 합격률이에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에요. 자, 서울은 전국 단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분모로 했을 때 전국 학생들, 서울 거주하는 학생들을 따지면요 17% 정도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어때요? 거의 절반이죠.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17%가 붙는 게 맞잖아요. 17%가 붙어야 돼요. 근데 서울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합격률이 높죠. 이유는요. 박기호가 있어서 그래요. 대치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학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인프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논술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밥만 먹고 하루 종일 논술만 하고 있어요. 그 수업을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냐고요. 국어 하다가 논술하면 국어 하다가 논술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논술만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게 전문화는 대치동으로 올수록 전문화가 되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전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논술 합격률을 보면 서울 지역 학생들은 17%, 서울 지역 학생 수는 17%지만 논술 합격률은 3배 정도 됩니다. 다음, 이게 좀 불편한 지식인데 N수생이 인문논술 합격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심할수록 글의 깊이가 깊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재수학원에 가면요. 그냥 논술은 필수적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왜? 재수학원은 알고 있어요. 그걸. 합격시키기 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자, 인문논술 합격 포인트.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필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고 체계적 답안 작성 훈련이 중요한데요. 자, 이제 바뀌는 것들입니다. 바뀌는 거 체크하는데요.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십니다. 6페이지.
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요걸 가나다 수능이 아니고 이제 레벨별로 정해놨는데, 고려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 중앙, 경희대, 외대, 건국대까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앞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요 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인데, 여기 있는 학교들은 내신을 안 봅니다. 논술 100%입니다. 자, 고려대 논술 100%, 연세대 논술 100%,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올해 논술 100%, 중앙대 논술 100%가 아니지만 내신 6등급, 7등급이 합격해요. 그리고 5과목, 상위 5과목만 반영하니까 사실상 계산하면 내신 7등급이 합격할 수 있어요. 경희대, 외대, 건국대 논술 100%. 그래서 첫째 라인에 있는 이 대학들은 내신이 7, 8, 9등급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수능 준비를 시켜라. 수능 체제가 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학교들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 상명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여대 6곳 이화, 숙명, 성신, 덕성, 동덕, 서울여대 6곳이 인서울에 있는 여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꼭 여대를 준비해 놓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이 있죠. 다음 27학년도 논술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하는데요. 그 변화 상황에 대해서는 앞에 페이지에 정해놨습니다. 3페이지. 자, 연세대가 응용통계학과가 인문에서 자연으로, 즉 통합으로 바뀝니다. 그 대신 통합계열로 시험 치기 때문에 인문이든 자연이든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대. 인문으로 선택했을 경우 인문의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 되고, 자연일 경우 자연의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 됩니다. 성균관대가 논술에 있어서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됩니다. 탐구 각각 반영하던 것을 이제 3합 6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위 한 과목 반영하는 것은 의대를 제외하고 과탐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애들이 사탐런이 벌어지니까 과탐 적용 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겠다고 바꾼 겁니다. 이렇게. 자, 한양대는 논술 100%로 바뀌었고요. 중앙대는 중요한 게 수능 전에 중앙대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수능 시험 이후에 들어갑니다. 2번 시험 봅니다. 그런데, 그럼 아싸, 중앙대 2번 시험 치면 되겠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전에 논술 창의형은 재학생만 듭니다. 고3만 듭니다. 재수생 안 되고 검정고시 안 됩니다. 외국계 고등학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없으니까, 자, 무슨 뜻이에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수능 공부 안 돼 있는 고3들은 중앙대 갈 수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고요. 그리고 내신 반영 비율이 어떻다고요? 상위 5과목. 상위 5과목. 그러니까 해볼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는 사회계열이 별도로 시험을 치게 되고 수리 논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 외대는 LD, LT 학부가 수능 최저 기준을 낮춰서 이제 외대는 다 서울 캠퍼스는 2합 4입니다. 2개 과목 합 4, 2 나오면 되고요. 글로벌 캠퍼스가 수능 최저 기준을 올립니다. 그래서 2합 6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3등급 한 개만 나오면 되는데 2합 6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익대가 수능 최저 기준을 낮췄습니다. 2합 5입니다. 자, 2합 5를 맞추면 갈 대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인문 계열을 뽑지 않았는데 이제 뽑겠다고 합니다. 동덕여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높였습니다. 2합 7에서 2합 6으로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합니다. 숭실대 최저 기준 낮췄습니다. 2합 6입니다. 연세대 미래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합니다. 가톨릭대 논술 100%를 바뀌고요. 단국대 논술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세종대 논술 반영 비율을 높이고 인하대 논술 반영 비율을 10%씩 높였습니다. 자, 서경대는 논술 100%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잘 보세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 논술 100%인 대학,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대학 연세대가 있죠. 가톨릭대도 그래요. 이렇게 이쪽 라인은 내신이 망가진 애들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수능 성적이 되면 이쪽, 수능 성적이 안 되면 이쪽을 준비하면 됩니다.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들을 쫙 보세요. 수능 준비 안 하고, 그 말은 수능 미응시해도 돼요. 수능을 미응시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아예 안 보고 논술만 준비해서 올인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우리 집에 가보면 우리 애 있잖아요. 답답한 애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답답한 애 있는데, 그럴 경우, 이거 수능으로도 이거 뭐 하나 3등급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요. 이런 데 보내면 돼요. 이런 데 노리면 돼요.
찍어주는 데 있죠? 이런 데 누르면 됩니다. 여기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쪽은 수능 체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수능 체제 학력 기준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뒤쪽에 하나씩 다 설명해 놨습니다. (12페이지) 보통 (13페이지) (15페이지) (14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중앙대 잘 보시고요. 중앙대 신설되면 기회입니다. 자, 이제 수능 체제를 어떻게 맞출 거냐. 집에 가서 이제 애한테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다. 그럼 이제 올겨울에 뭘 시켜야 되느냐인데요. 영어가 이번에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워서 수시를 가리키는 선생 입장에서는 너무 애통합니다. 애들이 그동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 영어 때문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애통한데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 말은 영어 조금만 준비하시면 이제 될 거라는 뜻입니다. 물론 올해 애들의 희생 아래 여러분이 수혜주가 되겠지만 그래서 영어를 꼭 올겨울에 영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치는 거 잘 보세요. 올겨울에 해야 될 거예요. 탐구 한 과목은 반드시 2등급 안에 만들어야 돼요. 자, 영어 2등급 안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제 국어 수학은 운명입니다. 이제 이건 운명입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요거 등급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는데요. 수학은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국어가 3으로 버텨주면 3, 2, 2 하면요. 어디가 되냐면 서강대, 한양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대가 3합 6이지만 중앙대도 됩니다. 왜요? 중앙대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3, 2, 2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탐구를 1등급 만드는 건 어려워요. 2등급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1등급은 어렵지만 영어 2등급은 어쩌지 해올 만합니다. 올해 영어 1등급이 3.1%였고요. 그리고 2등급이 11% 안에 들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몇 프로 안에 들었죠. 14%인가? 11%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한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뭐 수학이 지금 5등급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에 공부시키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계속 5등급입니다. 안 변합니다. 수학생들한테 미안한데 재수하는 학생들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최상위 기숙이나 이렇게 기숙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망가져서 온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하루 종일 수학만 하고 있으면요. 재수하면서 수학만 하고 있으면 수학 5등급이 막 6평, 9평 가니까 2등급 찍는 애들 있더라고요. 예외적입니다.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은 사람이 개를 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5등급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 빼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입시는 전략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보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성실함을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또 이게 혈압 오르는데 4월달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죠?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중간고사. 논술 학원 하다 보면 4월달 되면 이제 악몽이 시작됩니다. 애들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4월달 되면 애들이 사라져요. 자체 휴강 한 달씩. 너 왜 사라지니? 그러면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그래. 너 내신 몇 등급이니? 4등급인데요. 그럼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매사에 성실하라고 했어요. 그 성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전략적으로 하세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논술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수능 최저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때 왜 내신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건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4합8은 고려대. 아까 국어 수학 2등급씩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고려대 노리고 준비하면 돼요. 정시 준비하고 한 달만 논술 배우면 돼요. 자, 이제 3합 5 성균관대, 중앙대, 그리고 3합 7 서강대, 한양대. 요거 노리고 최상위권 노리는 전략을 씁니다. 뭐가 된다는 전제 아래? 국어가 3등급. 요 3등급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요 정도 된다는 전제 아래. 요거를 요렇게 맞춰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국어도 애매해요. 국어도 이미 4등급이거나 5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냥 2합 4, 동국대 경찰행정, 외대, 서울외대, 2합 5.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논술 100%인 대학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국민대도 2함 6입니다. 자, 국민대는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플랜 C. 자, 국민대는 플랜 C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플랜 C란 뜻은 뭐냐? 애들이 쭉 공부를 해요. 내신 망가지고 수능도 망가집니다. 수능 시험 치고. 근데 수능이 폭삭망해요. 폭삭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망했을 때 2함 6이 되면 그냥 국민대를 준비하면 됩니다. 국민대는 수능을 치고 일주일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일주일 더 있어요. 이때는 뭐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이런 대학들 논술 시험이 있고요. 그 뒤에 이화여대, 외대, 중앙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일주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국어, 수학이 베이스입니다. 약술형 논술입니다. 그래서 플랜 C로 집어넣습니다. 플랜 C로. 마지막 인서울 할 수 있는 플랜 C. 국민대하고 가천대입니다. 그래서 플랜 A, B, C를 잘 짜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논술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막 재밌는 뉴스가 떴어요.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 그게 언제죠? 32학년도. 그때 대학별 고사를 부활하게 될 거다. 정말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싸! 다시 기회가 왔어.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그때 은퇴입니다. 벌써. 메가스터디에서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때는 나이를 먹어서 안 하고 있어서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몇 년 못 할 겁니다. 제가 강의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불태우는 것은 요 마지막 논술 올해 내년 이때쯤 되면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논술을 왜 준비하느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국어 되게 잘하죠. 1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탐구 1, 2. 수학만 좀 빼곤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럼 정시로 외대를 갈 수 있어요. 경희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논술로는 고려대, 경희대, 한의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최상위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논술을 플랜 B로 잡아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2, 3, 2, 1, 3. 이거는 정시로 중경외시입니다. 이 친구도 고려대는 갈 수 있죠. 연세대도 갈 수 있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을 좀 앞에 우선순위도 둘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아예 논술을 플랜 A로 잡아야 되는데요. 덕성여대하고 동덕여대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건동홍대학의 논술을 볼 수 있고요. 이화여대는 2합5인데요. 국어를 반드시 포함한 2합5입니다. 문과 경우에. 자, 그럼 2합5를 만들면 이 학생이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치고 5등급. 그 영어는 제법 하잖아요. 그럼 영어를 1등급 찍는다고 치면요. 요거 4등급 나오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근데 국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는 4등급이 마지노선입니다. 이화여대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국수가 4, 5등급인데 정시는 강남대 그리고 강원대 그리고 아까 호두과자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중앙대를 논술로 지원 가능해요. 서강대도. 대학 레벨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략을 하나로 킵해 두시라는 거고요. 자, 정시에서 지원이 어려도 논술은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다리 타기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연세대는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뭐 글쓰기가 아니고요. 실험 분석이에요. 실험 심리 분석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하는 사회 심리 있잖아요. 그 실험 분석학입니다. 그 문제 출제하는 게. 그리고 한국 외대 사회기론 도표 통계 그래프 분석입니다. 근데 요거 딸랑 한 문제 내면요. 100명 중에 맞추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한 명 맞추면 잘 맞추는 거예요. 도표 그래프가 그렇게 어려워요. 해석하는 방법이. 애들이 안 배워서 그래요. 그 방법을. 통계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자, 외대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 나오는데 쉽습니다. 그냥 영어 한 2등급, 3등급 나오면 독해 가능합니다. 쫄지 않아도 됩니다. 자, 건국대 경영경제계열에는 수리논술 문항이 한 문항 나옵니다. 이렇게 한 문항 나오면 아예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수학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런 데 잘못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어떤 실수를 하냐면 지금 또 막 기억나는 애가 있어요. 아주대 경영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있어요. 논술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왔어요. 아주대가 아니라 한양대 에리카 논술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이제 경영학과를 지원했대요.
논술을 치고 한양대 에리카는 이제 수능 치고 한참 뒤에 보니까 일주일 시간이 있어서 왔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문제를 딱 보더니 선생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와. 수학이 들어가 있어. 이랬더니 탁 듣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이거 여기 수리 논술 나오는 거 몰랐니? 그랬더니 몰랐대요. 여기 원서 누가 쓰라고 했니? 담임쌤이 쓰라고 했대요. 왜? 남자는 경영이지. 수학은 5등급인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를 말해. 일부 학교 선생님. 나 이게 소송당할까 그런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 요강을 안 들여다봐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입시 요강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그 학생을 지원하게 하려면 논술 문제를 열어서 봐야 돼요. 뭐가 나오는지. 그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은 논술 전문가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 이런 겁니다. 컨설팅까지 받았어요. 학종 상담을 위해서. 그리고 논술 요거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찍어준 논술은 걔한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걔가 그거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품을 팔아서, 시간을 팔아서 학종 컨설팅 받으시고 논술 쓰라고 하면, 몇 장 쓰라고 하면 논술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 학교 쓰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논술은 박교에게. 자, 그래서 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잠깐 볼게요. 15페이지 보세요. 인문 논술 전형의 논제 유형입니다. 자, 어느 논술만 나오는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국어 비문학하고 문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국어인데요. 국어 비문학하고 문학하고 그리고 사회탐구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값이고요. 그 밑에 도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도표 그래프가 나오면 도표 그래프 풀이 방법을 따로 배워야 됩니다. 이제 통계 자료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 해석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만 따로 배우면 됩니다. 요거 추가하는 경우. 그 밑에는 수리 논술. 그럼 요렇게 돼요. 기본 세팅 값이 A 세트는 요렇게 되는 거. B 세트는 요렇게 해서 B 세트는 수학을 보는 경우. 이걸 안 보고 수학을 보는 경우죠. 그렇게 되어 있는 대학의 언어 플러스 수리 논술이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대학. 영어 제시문 쉽습니다. 연세대만 영어 제시문이 어려워요. 영어 한 1, 2등급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친 애 중에 영어 3등급이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연대 논술에. 영어 되게 어렵거든요. 영어 원서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너 어떻게 풀었니? 그랬더니 선생님 천천히 읽으면 돼요. 이게 수능 시험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지만 논술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독해를 하면 보입니다. 그 요령이 있어요. 영어가 막히면 우리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 요령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3등급이 붙었어요. 무슨 학과? 영어 영문학과. 진짜입니다. 걔가 다시 준비해가지고 자기 붙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다시 준비해서 다시 또 논술 칩니다. 경영학과 갔어요. 다시 준비해서. 그러니까 걔는 논술의 천재죠. 누굴 만나서?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교과에서 약술형 논술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논술이 아닙니다. 그냥 국어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남학생들 중에서 뭐 논술 학원 보냈어요. 근데 난 글 쓰는 거 싫어. 이거 논술이 잘 안 맞아. 그러면 요 약술형으로 보내면 됩니다. 약술형으로. 약술형은 글쓰기가 아니고 한 줄 쓰기, 한 줄. 한 줄만 쓰면 돼요. 70자, 100자, 아니면 단어 쓰기입니다. 국어가. 수학은 수학 한 줄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 있는 대학도 있잖아요. 여기 뭐야? 가천대, 국민대, 요런 대학 보낼 수 있잖아요. 요 약술형이다. 그래서 약술형은 수능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마지막 플랜 C로 짜놓는 겁니다. 서술형이 안 맞으면, 논술형, 서술형이 안 맞으면 약술형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광고입니다. 믿지 마세요. 반만 믿으세요. 자, 논술은 논리적 글쓰기라서 이게 제일 못하는 애들이 문창과 애들이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논술은. 문창과. 창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답이 정확히 있는 논술이다. 그리고 채점 기준표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리포트를 받게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 참고할 자료가 있습니다. (34쪽에) 성적 분석 리포트라고 되어 있죠. 학생들 성적 분석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매주 채점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갑니다. 자, 정말 붙을 수 있을까 했을 때요. 일반고 내신 5등급인데 이제 성균관대와 서강대 논술 붙었죠. 2232죠. 요거 평균 2등급이잖아요. 평균 2등급 나인 애들은 빨리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대 서강대는 붙일 수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2등급일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했죠. 333 외고 6등급 333 연세대. 그래서 333이 나오면 그냥 연대 논술 준비해라. 정시로 이런 데 못 가고 논술로도 체제를 못 맞추니까. 자, 그리고 내신 5등급에 수학 6등급이 홍익대 입문을 갔죠. 자, 요거 기가 막힌 사례죠. 수학 8등급입니다. 성대 갔습니다. 논술로. 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수학 점수는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 학생은 수학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접었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고 논술만 올인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화여대 간 케이스 수학 4등급인데 2대 가죠. 한양대 행정학과는 내신 3등급 후반인데도 가죠. 자, 이 외고 학생인데 내신 5등급에 수학 6등급인데 서강대 경영을 갔습니다. 그 밑에 수학 5등급이고 수학 4등급에 내신 5등급에 중앙대 숙명여대 갔죠. 이제 외고 학생들이면 내신 5등급이면 이걸 이룰 수 없는 꿈이죠.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신 6등급인데 외고에서 내신 6.8이에요. 무슨 뜻이죠? 네가 꼴찌 이런 뜻이에요. 네가 꼴찌. 그런데 국어 수학도 보세요. 한국인이에요. 국어 8.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자, 맞춤법 틀릴까요? 자, 수학 6등급이죠. 이러면 수학 포기하면 6등급 나오죠. 자, 탐구 8등급. 이거 8등급 어떻게 하면 맞출까요? 그냥 기둥 세우면 돼요. 기둥 세우면. 그 말은 국어도 기둥 세우고 탐구도 기둥 세웠다는 소리예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죠. 어떻게? 영어 하나, 탐구 하나만 딱 공부해서 최저 맞추고 대학을 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자, 전부 1등급이죠. 수학만 4등급 나왔죠. 그런데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붙었죠. 자, 어디에요? 자사고라서 가능한 거예요. 자사고니까. 얘는 수학 몇 등급 맞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2등급 맞으려고. 끝내 얘 꿈을 배신하고 안 줬죠. 4등급이지만 대학 갔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외고 5.5등급이고 고려대 국제학부. 국어, 수학 3이지만 나머지 탐구를 체제를 맞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 고대를 갔죠. 3, 3, 1 이렇게. 외고 5.5등급에 국어, 수학 4, 5등급인데 탐구랑 영어로 해서 외대를 갔죠. 예, 동국대 경찰행정학부도 수학을 안 하고도 갈 수 있죠. 자, 뭐 수학 6등급. 이게 주로 이제 수학 포기해도 논술을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 친구 얘기인데요. 수학이 8등급 나오면 일단 정시는 지방권인데 저 수학 8등급 때문에 어디 갈까요? 요건 이제 유배각이죠. 서울로부터 한양으로부터 300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성균관대 논술로 붙을 수 있는 이 학생 이야기를 할게요. 이 학생이 여름방학 이후로 계속 제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한 학원에 있지 않아요.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강의하고 저기 강의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봤는데 또 주말에 또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돌아다니는 거야? 내 학원이 저기 한티역에 있어요. 그 학원에 주말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왔니? 그러면 첨삭쌤한테 첨삭 받으러 왔대요. 얘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첨삭 강의를 다시 신청해서 첨삭을 열심히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방법론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잘 띄면 여러 번 띄면 합격한다. 진짜입니다. 여러 번 내 눈에 띄면 걔는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역전을 위해서 논술을 시작했다. 그리고 3월부터 주일에 현장 강의 수업을 들었다. 자, 논술의 꽃은 첨삭이라고 생각한다. 첨삭은 합격할 수 있는 논술 답안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학원 첨삭 강사한테 1대1로 첨삭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1대1이 여기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논술 누구한테 공유하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친구들.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 자, 이건 왜 선택해야 되는가? 일단 논술 베테랑인 건 알고 계시죠? 한번 검색해 보시면 25년 동안 대치동을 계속 훑고 다녔어요. 25년 동안 대치동을 들락날락 하면서 대치동에 집을 안 산 게 가장 후회됩니다. 자, 이제 첨삭진들은 첨삭 담임제인데요. 예, 우리는 대학생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어느 날 삼수생이 이제 파이널 수업을 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요 밑에 있는 요 사거리에 있는 논술하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첨삭을 갔더니 파이널 하면 5일 해요. 첫날 이렇게 갔더니 첨삭진이 딱 나타나는데 자기 동기가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걔는 고3 때 논술 붙어서 대학생이 된 케이스겠죠. 근데 지는 삼수를 하니까 동기한테 첨삭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이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첨삭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한 30사람 먹어야 하죠. 그리고 그쪽 전공자,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전공자이면서 그리고 글쓰기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첨삭진들이 저랑 가장 오래 하신 분이 20년 동안 강서분입니다. 20년 동안 제 첨삭 도와주신 분. 가장 적게 한 사람이 6년 된 사람들. 그래서 다 첨삭진들이 전부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를 합니다. 8월 초에 진단평가 치면요, 어떤 학교 지원하라는 답을 드립니다. 논술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거야. 어떤 거 준비해야 돼. 하고 약점을 알려줍니다. 너는 어떤 대학 가려면 어떤 유형을 보완해야 돼. 그게 진단평가입니다. 8월 1일 날 시험 칩니다. 8월 초에. 그때 접수하시면 됩니다. 입시 컨설팅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만듭니다. 예상 문제가 진짜로 적중합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논술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빌 게이츠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로봇세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월 마지막에 애들한테 풀었습니다. 이런 거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치고 그날 저녁에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적중하셨어요. 야, 아직 논술시험을 안 봤는데 무슨 소리?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로봇세가 국어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적중했죠. 근데 그 다음 날 성균관대 예상 문제로 만든 건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로봇세가. 그렇게 적중하는 이유는 그 계기가 된 것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능 치고 파이널 일주일 동안 하면 학생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때 되면 자기가 뭐 동국대를 지원한다 그랬을 경우에요. 동국대 기출문제 정도는 다 풀고 옵니다. 성균관대도 다 풀고 와요. 기출문제 정도는. 그 학생들한테 기출문제를 풀리고 있다. 파이널 기간에 그럼 그 학원은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깨달음 얻었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상 문제 가장 조잡한 단계는 뭐냐? 다른 대학에서 나온 지문을 가지고 그 대학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조잡한 형태입니다. 왜요? 다시는 안 나와요. 그 대학의 기출문제도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A라는 대학을 준비한다. 그럼 A 대학의 기출문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 꽝이에요. 왜? 안 나올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공부죠.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은 안 나옵니다. 그럼 언제께 나오냐? 올해 친 모의고사. 그럼 27학년도 모의고사다 그러면 옆에 대학에서 나왔던 게 그 지문 중에 일부나 그 주제가 요 대학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준비하려면 그 대학의 그 해 연도에 모의 논술을 전부 다 훑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학 형태로 연세대다 그러면 연세대 형태로 거기에 수준에 맞는 제시문의 길이, 제시문의 난이도 그런 걸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출제를 할까 개수를 잘해야 돼요. 짐작을 잘해서 그래서 맞추다 보면 진짜 맞춥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문자 왔습니다. 선생님 적중하셨어요 라고. 조만간 이제 합격자 발표 나오고 그러면 데이터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중한다. 제일 중요한 건 5번입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요. 나는 남의 자식 가르치느라고 우리 애를 공부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외고를 보냈습니다.
자, 어떤 수를 다 써서 외국을 보냈고, 뭐, 그러면 외국에서 뭐 수행평가 많이 하잖아요? 그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유학 또 보냈습니다. 덩어리가 휘지만, 그렇지만 포인트는 뭐냐? 저는 공부를 잘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자식이 공부를 못해보니까 남의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각을 하잖아요. 그럼 9시에 수업이면 9시 5분, 9시 10분, 9시 30분 애들이 들어와요. 헐레벌떡 들어오겠죠. 전에 같으면 야, 문 닫아, 나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모자라는 내 자식을 보는 순간 걔가 얼마나 뛰어왔으며 얼마나 조바심 내면서 왔을까 싶어서 안 칩니다. 그리고 이미 진도는 나가고 있으니까 페이지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은근슬쩍 가서 페이지를 펼쳐줍니다. 그 옆에 이걸 지적해줘. 이걸 봐.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아버지 애타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내 자식은 끝났고 이제 가능성이 없고 소생 가능성이 없고 그냥 장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의 자식이지만 제 자식처럼 가르치겠습니다. 2년 전에 자연계 학생인데 이제 인문계 인하대 논술을 하겠다고 왔어요. 아예 준비를 안 했겠죠? 수능 치고 왔습니다. 일주일 가르쳤습니다. 인하대 논술 붙었습니다. 물론 동창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애틋하게 봅니다. 애틋하게. 지인 소개로 오면 애틋하게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걔 친구가 붙으니까 애가 갑자기 어때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취란 걸 한 번도 못 해보고 있다가 근데 성공이라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애가 갑자기 자신감이 풍만해서 그 다음에 다시 논술하고 났어요. 연대 논술에 도전하겠다고. 됐을까요? 안 됐어요. 기초학력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안타깝게 안 됐는데 그런데 그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한 번의 성공을 안겨주면 자신감이 팽배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거. 그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한 번의 성공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무료 상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박기호 논술 치면요. 자, 거기 오면 영상 올릴 거고요.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무료 상담이 나옵니다. 그 무료 상담 안내가 나옵니다. 그 상담 안내에 따라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네이버 들어가서 박기호 논술 치면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접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전화번호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고요. 전화하시면 안 받습니다. 일단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문자 하시면 제가 답변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하실 때 구구절절한 사연이 길수록 답변도 길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바쁘면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간 건 언제까지냐면 6평 전까지는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답을 잘 해드릴 겁니다. 6평 이후에는 제가 정신이 사납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자꾸 물어보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